눈을 뜬 석호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운 거리를 걸으며 그는 오늘도 자신의 목표를 되새겼어요. 오늘은 새로운 관계 시스템 설계를 완성해야 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회사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거야. 스타트업 그린테크는 농업 기술 혁신을 목표로 하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석호는 여기서 기술 개발팀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농촌 경험과 기계 다루는 솜씨는 회사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었지만 아직 그의 진가를 완전히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석호는 곧바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수많은 도면과 계산, 실험 데이터 사이에서 그는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점심시간도 잊은 채 작업을 계속하던 그에게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윤 대리, 식사는 했나?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곧 마무리 단계라서. 팀장은 석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열정은 좋지만 건강도 챙겨야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투자자들이 방문한대. 너의 프로젝트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야. 석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그는 서둘러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했고 오후 회의에서 자신이 개발 중인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자신감 있게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물 사용량을 최적화하면서도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농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농부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석호의 발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에 주목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대표이사가 석호를 불렀습니다. 윤 대리, 자네 발표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앞으로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승진시키겠네. 석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승진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이제 그는 팀을 이끌고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급여도 오르고 회사 내 위치도 달라졌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호는 오랜만에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승진을 축하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이 기쁨을 나눌 가족이 없다는 현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는 소주를 한 잔 따르며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아, 지호야. 나 이제 조금씩 성공하고 있어. 너희들만 내 곁에 있다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승진의 기쁨도 가족 없이는 절반의 행복에 불과했어요. 석호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목표가 생겼어요. 충분한 돈을 모아 가족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석호의 커리어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그가 개발한 스마트 관계 시스템은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린테크는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석호는 이제 기술이사로 승진해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윤 이사님, 이번에 저희가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 중입니다. 이사님의 기술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의 제안에 석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그것이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는 중국 출장을 자주 다니게 되었고 그곳에서의 협상과 기술 이전 과정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업계에 퍼져나갔고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석호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경쟁사에서 그를 영입하려 한 것이었죠. 제안된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현재 연봉의 2배, 스톡 옵션, 그리고 자신의 연구팀을 꾸릴 수 있는 권한까지. 석호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면 진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수연이와 지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석호는 결국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회사에 더 나은 조건을 요구했고 대표이사는 그의 가치를 인정해 조건을 수락했어요. 그리고 석호는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농업 기술을 넘어 환경 친화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거죠. 대표이사는 석호의 비전에 동의했고 새로운 사업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석호는 사업부 책임자로서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어요. 그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5년이 지났을 때 석호는 이제 회사의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도로 개발된 기술들은 국내외에서 인정받았고 그린테크는 농업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어요. 석호의 경제적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강남에 고급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했고 모든 빚도 완전히 청산했죠. 이제 가족을 찾을 때가 됐어. 석호는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찾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틈틈이 고향을 방문하고 지인들에게 수소문도 해봤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여유가 생겼어요. 그는 전문 탐정을 고용했고 수연과 지호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든 꼭 찾을 거야.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석호의 서울에서의 고군분투는 이제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아직 이루지 못했어요.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 그것이 그의 최종 목표였으니까요. 그는 매일 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수연과 지호를 생각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요. 10살 생일을 맞은 그린테크의 본사 건물은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로비에서부터 마지막 층까지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죠. 그 중심에는 석호 회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대표이사를 넘어 회장으로서 그린테크 그룹을 이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 그린테크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함께 해준 모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석호 회장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수백 명의 직원들이 강당에 모여 있었어요. 10년 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는 이제 직원 5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죠.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과 환경,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 철학을 잊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석호 회장은 잠시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넓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죠. 45살이 된 그는 이제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비서가 샴페인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석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비서가 나간 후 석호 회장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인생, 그것이 그의 현실이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수연과 지호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문 탐정을 고용하고 수소문을 해봤지만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마치 그들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낡은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석호 회장은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가 볼 때가 된 것 같아. 석호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고 고향에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빈손으로 돌아가기가 부끄러웠고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모든 빚을 갚았으며 이제는 가족을 찾아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석호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그는 중대한 결정을 발표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간 휴가를 갖고자 합니다. 그동안 회사 운영은 김 부회장이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석호 회장의 결정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동안 그가 한 번도 긴 휴가를 가진 적이 없었기에 더욱 의아해했지만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들은 석호 회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길 바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한 석호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0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을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주연과 지호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석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푸른 들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풍경은 그에게 오래된 기억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젊은 시절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찼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었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석호 회장은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그가 살았던 작은 농촌 마을은 이제 근대화된 소도시로 변모해 있었어요. 낯선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고 예전에 논이었던 곳에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석호 회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변해 있었어요. 그는 운전기사에게 예전 자신의 집이 있던 곳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었어요. 그의 과거는 말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수연이라는 분을 아세요? 20년 전쯤 이 마을에 살았던. 석호 회장은 마트 근처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아, 그 공무원 하던 아가씨 말이요? 남편이 서울로 떠나고 혼자 아들 키우다가. 노인의 말에 석호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노인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15년도 더 됐을 거요. 아들은 글쎄 고아원에 갔다고 들었는데. 석호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연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것도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호, 그의 아들은 고아원에 갔다니. 그는 아내와 아들에게 최악의 일을 벌인 셈이었습니다. 어느 고아원인지 혹시 아세요? 노인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 당시 군청에서 일하던 박 씨가 알지 않을까? 석호 회장은 곧바로 군청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박 씨를 찾았지만 그 역시 이미 퇴직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석호 회장은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수연과 지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어요.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그는 수연이 묻힌 묘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석호 회장은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너무 늦게 돌아온 자신을 탓하며 그는 수연에게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널 지키지 못했어.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석호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지호를 찾아야 했어요. 아들이라도 꼭 찾아서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지역의 모든 고아원 기록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전문 탐정도 다시 고용했어요. 지호야, 아빠가 널 꼭 찾을게.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석호 회장의 아들 찾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그의 인생에 이제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사흘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석호 회장은 호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고향에 돌아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아들 지호의 행방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연의 묘지를 찾은 것만으로도 기적 같았죠. 하지만 지호에 관한 기록은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찾기 어려웠어요. 회장님,
몇 가지 새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탐정 김영사가 호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석호 회장이 고용한 전문 탐정으로 지난 2주 동안 쉬지 않고 지호의 흔적을 찾고 있었어요. 어떤 정보입니까? 석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영사는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을 펼쳤어요. 지호 군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 지역 햇살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1년 후 서울의 다른 고아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호 회장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8살 지호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지호는 어린 석호를 똑 닮아 있었어요. 같은 눈매, 같은 입술. 석호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느 고아원으로 갔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영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입니다. 서울의 어느 고아원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어요. 당시 서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석호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다시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의 얼굴을 보았으니 더욱 간절하게 찾고 싶었어요. 서울의 모든 고아원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15년 전 기록이라도 남아있을 거예요. 석호 회장은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호의 흔적은 분명 서울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고향을 떠나기 전날 그는 다시 한번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 묘지는 고요했어요. 석호 회장은 수연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지호를 찾아 데려올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아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할게. 서울로 돌아온 석호 회장은 즉시 고아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의 모든 고아원 리스트를 작성하고 팀을 나누어 방문 조사를 진행했어요. 그린테크 직원들 중 몇몇이 자원해서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많은 고아원이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았고 기록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비서의 걱정에도 석호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회사 일을, 밤에는 지호 찾기에 매달렸어요. 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찾는 것, 그것만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석호 회장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시간이 갈수록 지호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지호는 이미 해외로 입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영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어요. 회장님,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지호 군은 세빛 고아원으로 전원되었고 거기서 14살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석호 회장은 즉시 세빛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시설이었어요. 관리자는 석호 회장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윤지호 군이요? 네, 기억합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특히 기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죠. 석호 회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닮아 기계에 재능이 있었다니 묘한 자부심과 슬픔이 교차했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관리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14살에 자립을 선택했어요. 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뜸해졌네요.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운전기사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운전기사. 석호 회장은 그 단어를 되새겼습니다. 수많은 운전기사들 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는 지호가 한국에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도 서울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나 주소는 없으신가요? 관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런 정보는 제공할 수 없어요.
게다가 최근 정보도 아니고요. 석호 회장은 실망했지만 한 가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지호가 운전기사라면 택시 회사나 대형 업체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는 다시 탐정에게 연락해 서울 지역의 모든 운수업체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고 석호 회장의 아들 찾기는 1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그는 회사를 잠시 떠나 개인적인 일에 집중했어요. 그린테크는 김 부회장이 대신 이끌었고 석호 회장은 오로지 지호 찾기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전국의 운전기사 협회에 연락하고 인터넷에 지호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없었습니다. 석호 회장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고 머리카락은 더 많이 휘어졌어요. 하지만 그의 의지만큼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아들을 찾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어느 날 밤 석호 회장은 책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꿈에 수연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석호 회장은 그 방향을 따라가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 왜 진작 생각하지 못했지? 그는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지호가 기계를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면 혹시 그린테크에 지원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석호 회장은 즉시 인사팀에 연락해 지난 5년간의 모든 지원자 명단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3년 전 그린테크의 자회사에 윤지호라는 이름의 지원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면접 단계에서 탈락했고 현재 연락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3년 전까지는 서울에 있었다는 뜻이군요. 석호 회장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탐정에게 이 정보를 전달하고 수소문을 더욱 강화했어요. 지호는 분명 어딘가에 있었고 그는 반드시 찾아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고 있던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그린테크의 계열사 중 하나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윤지호라는 이름의 택시 기사를 알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석호 회장은 즉시 그 직원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윤지호라는 택시 기사가 있긴 한데 지금은 택시를 그만두고 어디론가 떠났다고 들었어요. 정확한 행방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지만 석호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아들과 재회할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요. 아들 찾기에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석호 회장은 마침내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의 부재 동안 그린테크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중요한 결정들은 여전히 그의 손길을 필요로 했어요. 하지만 석호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지호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아들 찾기를 계속했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에 장 부장과의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석호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피곤한 표정을 감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네. 준비해주게. 그날 오후 석호 회장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던 중 그는 우연히 한 청년과 마주쳤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였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석호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석호 회장은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그 청년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친숙함은 무엇일까요? 회의가 끝난 후 석호 회장은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복도에서 마주친 젊은 직원이 누구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인사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김정우 씨 말씀이신가요? 새로 채용된 운전기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출근했습니다. 운전기사, 석호.